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표현연구소 김주리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15강 동안 여러분들과 손대면 대박나는 홍보글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또 방송 기자로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스피치라이터, 연설비서관이죠. 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일을 해왔고요. 또 지금은 쇼핑몰 대표 그리고 또 마케팅 회사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홍보 글을 경험해 왔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보도 자료만 쓰더라도 이게 홍보 글을 잘 쓴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도 자료만 잘 써가지고 홍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점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SNS 글쓰기,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 글쓰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블로그는 당연하죠. 네, 홍보 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이 글의 형태가 더 다양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홍보글은 다양해지는데 매번 그 홍보글을 가서 배울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궁금함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홍보글은 왜 쓸까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홍보글 왜 쓰세요?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모든 글은 읽히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의외의 답변에 좀 놀라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셨던 그 답변에 앞서서 사실 홍보글은요, 읽히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 미션을 좀 드려볼게요. 홍보글을 여태까지 써오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쓰실 예정이시라면 지금 그 글은 왜 쓰고 있는지 그 목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요, 모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계획 세우기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아마 전 국민 공통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첫 번째, 헬스장을 등록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건 식스팩을 위해서건 어쨌든 우리는 헬스장을 일단 등록을 해요.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을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영어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 새해가 되면 누구나 세우는 계획, 목적 중에 하나다, 목표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결제할 때만 그 목적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돈을 결제한 이후에는 그 목적성을 모두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큰 돈을 들여서 헬스장을 등록하고요. 큰 돈을 들여서 영어학원을 등록하는데 잘 안 가요. 예, 그거 자체로 살이 빠지고 그거 자체로 우리가 영어가 잘 늘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처음에 마음만 먹기가 아주 어렵고요. 돈을 결제하고 난 이후에는 목적성을 까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먹고 다시 놉니다. 맞나요?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홍보글도 똑같거든요. 홍보글 쓰기도 똑같아요. 처음에만 엄청나게 힘을 들입니다. 어떻게 쓸까, 무엇을 쓸까, 뭐부터 쓸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해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런데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쓰다 보면 까먹어요. 어떻게 까먹냐면 쓰는 데 집중합니다. 썼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지, 썼으니까 누가 읽고 반응을 하겠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해 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쉬웠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저희 강의를 듣고 있지 않으시겠죠? 알리기 위해서, 성과를 인정받으려고, 정보를 전달하려고 홍보글을 썼는데 나는 열심히 썼는데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서 이 모든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다시 한번요, 목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홍보글을 써야 될 때 첫 번째, 이 글을 지금 내가 왜 쓸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네, 내가 지금 쓰는 글이 어떤 우리 회사의 브랜드 혹은 이 제품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쓰는 글일까? 혹은 이 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판매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글일까? 이 두 개는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
클로징이 달라집니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거는 그냥 그저 좋은 이미지를 주면 됩니다.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판매를 유도하려면요, 이미지로 판매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사람에게 실제 이 제품이 필요하고 당장 구매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각각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글쓰기의 형태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딩 글쓰기와 마케팅 글쓰기입니다. 자, 브랜딩 글쓰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이미지, 우리 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정책을 활성화하는데 대부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케팅 글쓰기는 조금 전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데 목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는 마케팅 글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보시잖아요. 블로그 보시다 보면 이 제품이 뭐가 좋고요. 어떤 때 사용하니까 참 좋았어요. 자, 구매 링크는 여기입니다 하고 쓰는 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마케팅 글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랜딩 글쓰기는 이제 크게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었을 때 이걸 보고 구매하지는 않지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 이를테면 보도자료. 보도자료를 내면 이제 우리가 기사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미묘하게 다르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브랜딩 글쓰기가 먼저예요? 마케팅 글쓰기가 먼저인가요? 그럼 저 이렇게 물어요. 회사를 지금 띄우는 게 먼저세요? 아니면 지금 잡고 있는 그 소재, 그 제품을 띄우고 싶으세요? 혹은 회사가 지금 더 유명한가요? 아니면 그 제품이 조금 더 유명한가요? 예. 조금 더 쉬운 방법, 어느 쪽이 조금 더 쉽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지, 어느 쪽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실 것 같아요.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글쓰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정부를 홍보할 것인지 재난지원금을 홍보할 것인지, 자, 이것도 목적성이 좀 달라요. 누구를 홍보할 것인지.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두 개 다 홍보하고 싶대요. 재난지원금 누가 줘요? 정부가 줘요. 예. 그렇게 정부도 조금 홍보하고 싶고 재난지원금도 좀 알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되면 두 가지를 다 설명하다가 두 가지를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가 더 독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까? 왜냐? 읽어야 되잖아요. 읽는 사람은 누구죠? 독자예요. 그래서 독자적 시각으로 먼저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애매할 때는 독자가 뭐를 조금 더 관심 있어 할까를 먼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럼 정부에 대한 홍보 자료를 쓰시겠어요? 재난지원금을 홍보하는 홍보 자료를 쓰시겠어요? 뭐부터 써야 할까요? 굳이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없다면. 네, 재난지원금을 먼저 쓰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왜요? 모든 국민은요, 뭐 정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재난지원금을 좋아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자, 중요하죠? 돈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한테 둘 중에 뭐부터 쓸까요? 물어본다면 일단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료부터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삼성이 비스포크를 만들었습니다. 뭐부터 쓸까요? 삼성은 그래서 대부분 삼성 자체를 더 이상 띄울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삼성이 뒤로 훅 빠지고요. 신제품을 앞으로 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시키기 위해서. 예. 이게 비스포크가 더 독자에게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삼성의 니즈상 그렇다는 거예요. 예. 삼성의 이미지 광고나 삼성의 브랜딩은 이미 굳이 브랜딩 글쓰기를 계속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마케팅, 비스포크를 판매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도 있고요. 예, 회사의 자사 브랜드, 제품명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안에 대표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세 개를 다 같이 쓰고 싶어 하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중에 뭐가 가장 유명해서 뭐를 가장 내세우는 것이 좀 쉽게 써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자, 그 중에서 또 독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뭐가 가장 임팩트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김봉진 대표님이 나 김봉진이 오늘 좀 뜨고 싶어요. 나 오늘 상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아한 형제나
우한 형제들이나 배달의 민족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김봉진 대표를 선두에 세우는 겁니다. 왜요? 김봉진 대표가 제일 중요한 독자가 될 거니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알려야 되는 홍보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개를 몽창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대표 주자로 선택하셔가지고 먼저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목적성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김봉진 대표를 띄울 건지, 배달의 민족을 보여줄 건지,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올릴 것인지, 뭐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 목적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주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맥을 이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남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소식 알림이 있어요. 근데 개편을 했으니까 축하하는 이벤트를 할 거래요. 이 세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알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의 소식을 한꺼번에 쓰실 거예요? 이제 그 정도는 아시죠? 함께 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뭐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을까? 개편 소식을 궁금해하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벤트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셨죠? 맞아요. 이벤트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서두에 보여줘야 될 것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벤트를 실시한다가 주제가 되면 조금 더 쉽게 읽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마케팅 글쓰기는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단점, 또 셀링 포인트, 차별화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합니다.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 처음 나왔을 때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글쓰기에서는 이전에는 어땠는데 이걸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다. 이 차별화 포인트에 집중해서 이게 바로 마케팅 글쓰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브랜딩 글쓰기는 요거보다는 이 의미, 가치 이런 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알리는데 조금 더 집중되겠죠. 예를 들면 우아한 형제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비전과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얼마 기부했어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브랜딩 글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어떤 주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 글쓰기의 경우에는 차별화 포인트에, 브랜딩 글쓰기의 경우에는 이미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마케팅 글쓰기는요, 좀 특이한 거, 화제성이 있는 거에 집중하고요. 브랜딩 글쓰기는 꾸준하게 일관되게 쓰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케팅 글쓰기는 그래서 약간의 우리가 이제 낚시성 제목이라고 얘기하죠. 낚시성 제목도 어그로 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글쓰기도 많이들 선택을 하시고요. 브랜딩 글쓰기 같은 경우는 어그로보다는 꾸준하고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에 집중하시면서 계속해서 쓰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만약에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꾸준하게 내 회사가 뭐 하는 건지, 어떤 비전을 가졌는지를 설명하시면서 글쓰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딩 구축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신다면 이게 그동안에 나왔던 다른 제품과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 특이성에 집중해서 쓰신다면 더 많이 팔리는 제품을 완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모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강에서 더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